투자텔미 시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장의 변동성, 그 안에서 오늘은 또 어떤 재료가 섹터와 종목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텔레그램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해서 와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지원 사격입니다. 정부의 국책 과제 최종 선정이 되면서 정부의 든든한 지원 사격을 받게 된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모멘텀 체크를 해볼 거고요. 상승장에서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고베타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매하는 전략에 통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비밀 논의를 하고 있는지 기사 내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메드팩토가 개발 중인 신규 면역 항암 치료제 MP010이 국가 신약 개발 사업단에서 주관하는 2025년 제2차 국가 신약 개발 사업의 지원 과제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이 메드팩토는 향후 2년간 비임상 단계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임상 시험 계획 승인과 초기 임상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MP010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신약 후보 물질의 핵심은 종양 미세 환경을 겨냥한다는 점입니다. 이 MP010은 암 조직에서 과도하게 발현이 되는 EDB-FN이라는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달라붙고 동시에 암세포의 면역 회피와 전이를 유도하는 TGF-베타를 차단합니다. 좀 어려운데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암 주변의 환경을 바꾸고 면역이 암을 제대로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차세대 면역 항암제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계열 내에서는 최초, 그러니까 first in class 신약 후보라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메드팩토는 동물 실험에서 MP010 단독 투여만으로 췌장암과 삼중 음성 유방암 등과 같은 난치성 암에서 완전 관해 그리고 장기 생존, 이 면역 기억 효과 등을 확인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암 종류는 치료제가 잘 듣지 않기로 유명한데 단독요법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의 헤드라인에 보이는 것처럼 글로벌 기술 이전 논의가 활발하다는 건데요. 현재 글로벌 빅파마들과 공동 연구 및 기술 이전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이번 국가 과제 선정으로 이 비임상 데이터를 강화하면서 조기 기술 수출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멘텀으로 다소 힘들었었던 오전장에서도 메드팩토의 주가는 빛이 났습니다. 기사가 나옴과 동시에 주가는 순간적으로 23% 넘는 강세 흐름을 펼쳐줬고요. 현재도 두 자릿수의 오름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4% 넘게 오르면서 8,010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지금 언제 어떻게 개별 종목들의 주가가 반응할지 모르니 계속해서 개별적인 임상이나 파이프라인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체크해두는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이어가 볼게요. 유안타증권의 반도체 소부장 리포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1월 들어서 반도체 업종의 전반적인 주가가 부진합니다.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AI 데이터 센터 램프업 지연 우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전력 부족과 공간 부족 때문에 서버의 설치 일정이 조금 밀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수요가 사라졌다기보다는 단순히 시점이 늦춰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유안타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식은 게 아니라 설치 일정이 뒤로 밀리는 일시적인 조정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게 모델이 효율화되면 GPU, HBM 수요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것 아니냐, 이거인데요. 그런데 유안타증권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AI 모델 효율화가 빨라지더라도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도입이 본격화되고 실제 서비스가 확산이 되면 총 연산량 자체는 오히려 구조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모델은 효율화되지만 사용하는 주체와 범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쪽은 뭐니 해도 핵심이 D램 수급입니다. 왜냐하면 HBM 증설이 계속되면서 기존 범용 D램을 생산하던 전환 캐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안타증권은 내년 2026년을 두 단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메모리 가격이 이끄는 1차 상승이고 하반기는 출하량 증가가 이끄는 2차 상승이다. 결국 2026년에서 2027년은 메모리 반도체가 구조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을 하고 캐펙스 확대 효과로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까지 붙으면서 사상 최대 실적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론에 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이익 사이클이 내년 1분기까지 가파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대형 주도주의 가파른 상승으로 지금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성과 괴리가 역사적인 수준까지 확대가 됐는데 대형주와 병행한 중소형주의 베타 플레이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한타 증권에서는 탑픽으로 하나 머트리얼즈라는 종목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목의 주가 흐름 볼게요. 오늘 일부 반도체 소부장 관련 주들이 좀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나 머트리얼즈가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오늘 장 초반에 리포트 덕분일까요? 주가 변동성이 커진 시장 안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현재도 2%대로 상당히 무난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000원을 지나가고 있고 오늘 장중에는 6%에 가까운 강한 힘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내용은 기사로 보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비밀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악시오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가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이 된 전쟁 종식 계획을 물밑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크게 4가지의 범주로 나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유럽 전반의 안보 체계,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었습니다. 즉, 단순한 휴전안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안보 구조까지 큰 틀에서 다시 짜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인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 문제는 어떻게 다뤄질지 아직 명확하게 제시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양측이 어디까지 양보할지가 앞으로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번 계획은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만났을 때 합의한 원칙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미러 관계 정상화, 그리고 러시아가 주장해온 안보 우려 해소 이 3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대형 패키지 협상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러시아 측에서는 지금 핵심 인사인 드미트리예프가 이번 계획은 단순한 전쟁 종식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지속 가능한 안보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는 훨씬 더 큰 틀의 협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 협상과는 달리 러시아의 입장이 실제로 반영이 되고 있다며 성공 가능성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관계자도 백악관이 이미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에게 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솔직히 갈 길이 먼 건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동의를 얻을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과연 각국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문서로 조정해 나가는 게 최종 계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기사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크게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저는 상징적인 두 종목을 꼽아봤는데 현재 이렇게 정치적인 안보 문제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큰 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3번째 이슈로 골라봤습니다. 네, 3가지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 뉴스와 재료를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사실 섹터적 부분보다도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이 또 2% 넘게 빠지다 보니까는 어제 3% 내외가 하락이 나왔었고 오늘 2% 내외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틀 동안 거의 5% 이상의 하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완벽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포 매물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시장을 이 AA 버블에 대한 조정이었고 금리나 지연을 위한 조정이었던 건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일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반등이 나올 게 뻔한 건데 지금의 상황은 사실 공포를 더 조정하는 게 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는
이런 공파를 조정하는 멘트들에 의해서 좀 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현명한 판단을 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뭐 중요한 거는 모든 걸 다 들여하고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적 뒤에 결국 이 젠슨항이 말하고 있는 2025년도와 26년도에 GPU 캐파를 말했을 때 지난번 10월 말에 보면은 이 5천억 달러를 이야기했었거든요. 예, 그에 대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면서 사실 간밤에 보시면은 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 미국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원래 AI 쪽에서 6천억 달러 투자하려고 하던 것을 또 1조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1,400조거든요. 바꾸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 가이던스가 5천억 달러에서 플러스 알파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전혀 의심할 게 없을 것 같고, 객관적인 것들만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예수구씨 댄 아이브스가 있겠죠. 이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도 최근 3주간의 아시아를 방문해서, 지금 칩 조사를 이제 살펴봤더니, 엔비디아에 대한 칩의 수요와 공급 비율이 12대 1로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칩 한 개당 구매자의 어떤 그 대기자가 12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지금 뭐 디램과 랜드처럼 이 GPU에 대한 수요가 확보하고, 아무리 지금 버블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가가 있는 어떤 소버린 AI를 통해서 지금 많은 국가들이 더욱더 지금, 이 AI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오늘만 보더라도 MS하고 또 지금 데이터 세터 계약한 기업들이 3개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버블 그래도,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 AI에서 어떻게 보면 이 과소 투자의 위험이 과대 투자 위험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AI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내일 아마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확인해 줄 겁니다. 예, 그런 것쯤에 있어서 아마 내일 새벽이 지나고 나면은 이 AI 버블에 대한 해소는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AI 버블 이야기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마 시장이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리 경로가 어떻게 나올지인데, 어제 발표됐던 민간 ADP 고용지표를 보게 되면은 둔화가 된 걸로 나왔고요. 지금 미국 노동부 웹사이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 발표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노동부 웹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고용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일 저녁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금리 인하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데이터가 확인됐을 때는 금리 인하 경로가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다음에 내일 저녁에 나올 노동부의 고용지표를 본다 한다면은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 나왔던 그 조정이 나왔던 그런 우려감이 대부분 해소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정도면 충분히 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바닥 신호가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저는 과매도권에서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럴 때 어떤 종목도 매수를 해야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런 종목 하나를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과 금리 인하 정상화 두 가지 이슈 키워드를 꼽아 주셨습니다. 여기에 부합하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네, 일단 가격적으로 보시면 6만 1,000원인데요. 원유 IPS를 말씀 좀 드려볼게요. 결국 우리 시장에서는 디램을 만드는 또 랜드를 만드는 기업들 수혜볼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볼 수 있겠죠. 아마 그런 정보들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디램 장비에서 또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 IPS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 디램 값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증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증설 시기를 또 4분기로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당장 4분기부터 원익 IPS의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삼성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지금 평택의 P4 공장을 이제 진행시키기로 했죠. 그래서 삼성의 4분기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하이스 같은 경우는 MCX 공장이 이제 오늘 11월부터 또 들어가기 때문에 11월 말부터 지금 장비 발주가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당장 4분기부터 장비 매출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보다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이 테일러 팹이 이제 가동 준비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익 IPS의 장비가 일단 지금까지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공급사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페일러 공장에도 원유 IPS 장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4분기부터 내년 초반까지는 장비 매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원유 IPS는 지금의 조정은 우리가 좀 어떤 가격에 사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7만 5천 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5만 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이미 9월에 소개해 주셨던 테스가 누적 수익률 68%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새롭게 원익 IPS라는 종목을 편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코닉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리뷰 부탁드릴게요, 매니저님. 네,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최근에 이제 좀 바닥을 딛고 좀 올라서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신약 소물질이죠. 레스파립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와주면서 새로운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고, 실제로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죠. 여기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매출이 나오는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장 반등에 있어서 사실 바이오 기업들은 이미 강했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서기 시작하면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조정 시간을 매수 기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나오게 되면은 웬만한 반도체 우량주 기업들은 다 올라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오늘까지는 꼭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장 끝나고 시장 반등에 대비한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나라는 제목으로 시장 반등과 함께 종목 내용 좀 말씀드릴 거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도 검색하시고요. 이따가 4시에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